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세무직 공급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직 네, 아무래도 초시생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국가직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뭐 시험 잘 보셨을 테니까 여기 오셨을 테고, 일단은 필기 시험 합격한 걸로 생각하고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일단 원래는 국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직 합격했었고,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행을 합격했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서칠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자 그리고 합격자로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일단 제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요. 어디 갔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일단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일단 두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지방 9급 보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직 9급하고 면접 이거 동시에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중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면접을? 여기 면접 지금 다들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뭐 사기업 면접을 보셨었나요? 처음이에요. 오케이. 처음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공무원 면접은 또 사기업 면접이랑 또 좀 살짝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일단은 요번 주 강의 때 알려드리고, 그리고 2주차 때에는 실제로 제가 면접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특유의 그 물어보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목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 면접이라는 게 어떤 놈이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사 파트가 좀 골 때려요. 왜냐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서 5분 스피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주제를 주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비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종이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은 좀 면역이 돼요. 면접할 때. 왜냐하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은 어버버버버 하다가 면접 미흡받고 끝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들을 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뭐 스피치 학원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공단기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해커스 뭐 무슨 강사 여기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들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어디 가는 게 좋냐, 뭐 특정 학원에 대해서 편을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할 건데, 다만 이제 장단점을 이제 비교해 드릴 거고, 그리고 스터디. 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이 스터디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밥터디가 될 수도 있고, 술터디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스터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스터디를 어떻게 꾸려나갈까를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맨 마지막으로 모의 면접.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필기시험 공부할 때에는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기출문제 풀면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면접할 때에는 기출 면접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문제, 그런 것들을 면접 앞, 뭐, 예를 들어서 모의 면접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의 스터디 원들, 혹은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지인 중에서 현재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 붙잡고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좀 빨리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유질의 응답으로 할 거고요. 약 한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많으면 계속 할 거고, 뭐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일찍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은 2시간에서 3시 사이, 3시간 사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5분 스피치가 전직령 공통으로 다 끌고 들어가요. 이게 있고, 그래서 10분 주고, 그리고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20분에서 뭐 25분 정도 되죠. 그리고 글을 작성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자기 의견을 듣고 나서 면접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겠다 하면은 추가 질문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취약점, 자기 논리의 취약점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렬 관련, 이제 뭐 본인이 뭐 세무다, 뭐 일행이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렬 관련 전문성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요. 예컨대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는 맨날 나오는 이제 사골 문제거든요. 이놈의 세무신고 대리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일행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나오는 이슈, 코로나. 이것 때문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기술서 관련 질문이 나오는데, 왜 또 노란색이 아니냐? 아무튼 간에 자기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건 연습을 미리 사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거짓말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바를 했는데 뭐 예컨대 뭐 인턴십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뭐 6개월 근무했는데 1년 근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고, 대부분은 꼬리 질문에 걸려서 낚이게 됩니다. 그럼 바로 미흡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있는 대로 자기 기술서를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을 진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는 모든 직렬 공통 문제예요. 자, A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늦어질 경우 보상적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정규칙을 신설하였다. 행안부에서는 이를 참고하고 국가 업무에서 민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견은 어떠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주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문화상품권 주겠다인데 딱 여기까지만 줘요. 요 밑에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단점을 생각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제 생각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장단. 자, 일단 민원이 늦어졌어요. 그러면 민원 늦어지면 사람들 다 짜증나죠. 민원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의 차원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응 진연으로 인해서 불만을 억누를 수 있겠죠. 어쨌든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문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행정 서비스 만족의 신장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무관으로 들어간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늦어가지고 문상을 준 기록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 민원 또 늦어가지고 문상을 10장이나 줬대,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거 다 금평에 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겠어요? 신중히 처리하려고 하겠어요? 그쵸? 에? 잠시만요. 다시만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할까요?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늦으면은 페널티를 준대. 그래서 그게 인사고과에 남아. 빨리빨리 하려고 하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민원이라는 게 뭐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려운 민원도 있을 거고 쉬운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야 뭐 빨리빨리 한다고 치는데 이런 거 그냥 문상 주기 싫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면은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악성 민원 문제예요. 뭐 실제로 있는 일인데 특히 뭐 동사무소를 가시거나 만약에 구청을 가시게 된다면은 이 악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민원을 막 수십 개 지원하고 그리고 시간 질질 끌게 만들고 그리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도 잘 안 해가지고 시간만 늦어질 경우에 이거에 대한 방책은 무엇인가도 제시를 해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방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혹시 여기 세무직 계신가요? 오케이. 이거는 맨날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나왔고요. 저도 이제 실제 받았던 거예요. 자, 세무신고 시에 미숙한 민원인들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신고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꽤 있죠. 근데 여기 세무직 지원자분이 만약에 관악세무서, 뭐 동작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주무관이세요. 근데 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질문이었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자, 법률적 사실부터 이제 보고 갈게요. 세무신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세무사나 아니면은 신고자 본인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어길 수는 없어요. 원칙을. 이건 대원칙이죠. 뭐 일단은 법률 뭐 우위 이런 건 그러면 이거 거절을 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무공무원인데 안 됩니다.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세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자 혹은 개인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떻게 챙겨줄 건데? 라는 질문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2주차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오늘 세무직 지원자분이 오셨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을 세무사 소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또 뭐 있냐 마을 세무사랑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민원봉사실에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세무사 관련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민원 받았을 때, 이 질문 받았을 때 어땠었냐면은 여자 면접관이셨는데 어떻게 진짜 질문이 진짜 끔찍했었는데 만약에 팔 양손 다 부러져서 왔으면 이것까지도 안 된다고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계속 코너니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 원칙을 얘기를 하시면서 버티셔야 되고 만약에 의견을 바꾸면은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자, 서울시 공무원 면접인데요. 뭐 사실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지방직 시험을 좀 있으면 이제 보시기 때문에 아직 뭐 면접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방직과 다르게 지역색을 전혀 안 물어봐요. 당연하죠. 수도니까. 그런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색을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특히 뭐 여기 남쪽 지방 내려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지방색이 세집니다. 그래서 지역 고장 축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의 뭐 5일장 이게 뭐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니? 뭐 인삼 축제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요. 또 뭐 있었냐면은 사실 요즘 심각한 문제긴 한데 지방의 인구수 있죠.
특히 군단이나 이 도에서도 뭐 인구 관련과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뭐 3만 명에서 2만 명대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읍으로 강등되기 직전이다. 이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가? 이런 것도 반드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제안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정책 제안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체육국을 지원을 했어요. 서울시에. 그러면 당연히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네가 관광체육국을 지원했는데 관광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제안할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뭐 서울시가 아니고 만약에 뭐 국가직이면 뭐 문체부다. 요즘 K-팝 문화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운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질문이 들어와요. 뭐 통일부면은 통일정책, 뭐 국방부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부서를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 주제를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예상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잘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부서를 빨리 고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테마를 열심히 찾아라. 신문기사도 좋다. 뉴스도 좋다. 아무것도 좋다. 그래서 그거에서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연습해라.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알파이죠. 오메가예요. 그래서 구청이다. 뭐 본청의 국이다. 아니면 뭐 국가직 부서 어디든 좋습니다. 정책 보고서가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정독하고 가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웬만하면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질문이 대부분 튀어나왔거든요. 다음 가봅시다. 자, 서울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근데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서울시 시험 보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한 분? 두 분? 네. 나머지 분들은 지방세 보실 테고 이분은 그렇습니까? 뭐 사실 상관없어요. 자, 국가직하고 일단은 공통하게 직렬별 공통 이슈를 던져요. 이게 뭐 본인이 일행이든 지방세든 뭐 사복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죠. 뭐 코로나 이슈가 또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왔었고, 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코로나는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주제였어요. 뭐 코로나에 대해서 뭐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아서 죽을 확률이 백신 안 맞고 걸려서 죽는 확률보다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물어봤었고, 그래서 25분간 작성하고 대기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35분 동안 생각을 할 시간을 일단 줘요. 뭐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사례를 작성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유사 사례 뭐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그 후에 추가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보통 3개에서 4개 나오더라고요. 뭐 본인이 좀 잘 썼고 뭐 디테일하게 썼다 하면은 이제 더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많이 받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개인사 질문 나오면은 진짜 뭐가 나올지 진짜 뜬금포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치 면접이 끝나죠. 그러면 개인별 면접 질문을 받는데 일단은 자기소개를 듣는 면접관이 계시고 안 듣는 면접관이 계시는데 저는 자기소개를 무조건 하라고 하더라고요. 3분 동안. 그래서 좀 이거는 케바케입니다. 국가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그때는 자기소개를 안 받았거든요. 그냥 기술서만 보고 쓱 얘기하시던데.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면접관의 구성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자, 2021년 기준입니다. 국가직 세무는 2명 나왔어요. 일행도 2명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일행은 3명 나왔어요. 자, 국가직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4, 5급이 나와요. 제 면접관 대빵으로. 그리고 서브로 6, 7급이 나옵니다. 직렬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대학 교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이쯤 되는 면접관님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대학 교수가 한 분 나오세요. 보통 행정학 교수가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4, 5급 공무원 한 분,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 한 분. 그래서 연령대가 다 50대 사이였어요. 5, 60대 사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 보는 거 참 좋아하시죠. 시사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시고. 자, 본인 직렬의 시사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세요. 앞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업무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은 당연하겠지만서도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해결 의지 그리고 대처법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곧 하게 될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구청이다 그러면은 요즘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크게는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코로나 시기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대주제로 보통 코로나가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이건 다 예상 가능하죠. 그리고 작게 얘기하면 정부의 정책과 최근 이슈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검찰직이라면 요즘 검수완박 때문에 말이 많죠. 뭐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거고 직상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 침체 현상에 대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 준비하고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고 부서를 고를 때 이제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전공과 자격증 그리고 본인의 이력을 생각해서 적합한 부서를 고르는 게 가장 무난한 전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전공했고 일본어 자격증 땄고 그리고 일본 가서 인턴했고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서 게스트하우스 알바도 했고 해가지고 사실 사이즈가 관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취미가 뭐가 있을까? 뭐 기차 타는 거, 뭐 기차 덕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던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토부로 빠질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사실 사례야 다양한 거니까 일단 제 사례 보면서 그래서 관광부서에 적합하다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광체육국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면접관이 사실 이쪽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회사 다닌 경험이 있거나 인턴을 했다던가 이러면 면접 질문의 한 80%는 여기서 다 나와요. 다 쏠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면접 질문을 몰아가는 효과가 생기니까. 뭐 하다못해 알바를 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뭐 이거는 뭐 크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한 30% 정도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공부만 하시다가 사회적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회사 경험이 있으시면 웬만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질문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입니다. 뭐 일본에서 관광회사에 다녔는데 관광정책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소개해달라.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상사들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었느냐. 업무적으로 미스가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리고 팀워크는 어땠었느냐.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사회 전체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신문과 뉴스는 매일 챙겨보세요, 앞으로. 면접 동안은. 면접 주제와 시사 이슈를 묶어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어땠냐면요. 아까 제가 가짜뉴스로 인해가지고 방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언론중재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대판 싸웠습니다. 신나게.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에 협조를 하는 건 좋은데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도 있겠죠. 적어도 중대한 공익이니까, 생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언론중재법으로 인해서 시국이 혼란해요. 이럴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지도를 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 비율을 웬만하면 줄이고 확 줄이고 대신 신문방송학과, 신방과 교수들을 확 늘리자. 그러면 적어도 관치 언론이라는 소리는 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요 신문사 기자들이나 아니면 방송사 기자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신방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선생님들 아니었냐? 그러면 권위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서를 정확히 세팅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일단 요 좌측은 문체부고요. 우측은 관광체육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여기 홍보물 발간물이 있는데 요쪽 많이 보시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국민소통 파트라든지 관광 파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많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속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보고서가 다 달려 있거든요. 물론 다른 국들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올해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추진 실적이 이랬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이런 식으로 쭈르륵 공문서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왜 보라고 하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공문서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습 좀 해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부서 관련해서 이슈와 정보를 찾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앞에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분야별 정보를 검색해서 부서의 현직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첨부가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서든 보고서 없는 건 없어요. 그게 뭐 국방부든 아니면 국세청이든 관세청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반드시 정독하십시오. 그건 필수예요. 그리고 면접 당시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제안을 물어보고,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할 기회를 반드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면 가산점을 받는 거죠. 우수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정책적 관심을 어필하십시오. 자, 기타 이슈에 대해서는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자, 본인의 사회적 경험도 중요합니다. 뭐 면접 상식책을 참고할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는 걸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 당시 뉴스 보시고서 본인이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신문 뉴스를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해당 부서 동향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물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스크랩하고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국정감사가 있었다던가 뭐 아니면 시정감사가 있었다던가 할 때에는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님이 국정감사 때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산점이 있겠죠. 그리고 모르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사를 아무리 준비해도요,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대부분의 면접관은 면접에 필요한 기초 개념은 알려줘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면접 직문에서 뭐 MZ세대가 뭐 공무원에서 많이 이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전 그 당시에 필기 준비하다가 MZ세대가 뭐지?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면접관이 2030, 203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만약에 몰랐었다 하면은 그냥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뭐 굳이 그 모르는 개념을 갖다가 뭐 아는 척 하면서 대답을 해봤자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얘기해서 설명해 봤고요. 자, 소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실업,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이슈니까. 그래서 사실 유가나 곡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 문제. 특히 일행직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 세무직은 어떻게 나올까요? 유류세 인하겠죠. 그런 식으로 같은 이슈인데도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참, 앞에 선생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교정직. 그러면은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직렬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뭐 사실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걸 물어봤었대요. 그 교도소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집단 감염 수용자들이 집단 감염 일어났던 사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만약에 A 교도소의 교도관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뭐 마스크를 어떻게 씌우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깜빵 안에서 마스크 쓰려고 하는데 거부하더라. 그러면 본인은 교도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접종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있었구나. 일단 모 죄수가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인권 침해를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슈는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본인 직렬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근데 일행직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교정직이면은 딱 그 교도소 관련 사무에 대해서 포커싱 하면 되고, 그리고 세무직이면은 세금 딱 포커싱 하면 되는데, 일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잖아요, 사실. 일행이 제일 애매한 면접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처법은 지원기간 위주로 파악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의외성 질문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 기타 상식은 뭐 면접 시험을 보든 아니면은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익혀두든 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강의 파트가 나왔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게 제가 드린 책도 보면은 이제 공단기사에 스티마 강사가 있고, 그리고 해커스사에 피티온이 있고, 그리고 요 앞에도 스피치 전문 학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치 전문 학원에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면접은 공단기에서 들었고, 그리고 지방직은 이제 해커스에서 들었는데 이게 빠졌구나. 그리고 금융권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각자 일장일단이 있고요. 특정 회사를 옹호하진 않겠지만 제 경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피치 전문학원부터 얘기할게요. 강남에 있던 모 학원이고요. 일단은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면 1대1 면접이 되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수업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녹화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돌려보기 하게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드레스 코드라든지 뭐 양복을 어떻게 입느냐, 뭐 넥타이는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여성 강사님들, 프로들이 해서 해주고 앉는 자세, 표정 관리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단점이 뭐냐? 다 필요 없고 비쌉니다. 하루에 1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5일 하니까 뭐 50만 원 그냥 홀라당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싫으실 가능성이 높죠. 너무 비싸니까. 얘네들의 단점 2는 뭐냐면 일반적인 스피치 강사예요. 그래서 발화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프로인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지 않느냐라는 게 제 솔직한 좀 심정입니다. 전문성이 좀 다소 빈약해요. 자, 다음 이제 공단기사의 스티마 강사죠. 이 양반 뭐 되게 유명하던데 전반적으로 강의가 매우 디테일해요. 다 떠먹여줍니다. 그래서 초짜들이 듣긴 좋은데 교재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금 보시려면 보시고
둘러보세요.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교재만 정독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되게 교재가 알차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인강생도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창의적 면접 답변을 요구합니다. 뻔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양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창의적 면접 답변에 대해서 본인이 또 제시를 해주죠. 그런 게 있고. 근데 단점은 뭐냐? 디테일하면 당연히 강의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방대하죠. 그래서 단기간에 소화하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지방직 시험이 있었으니까 지방직 시험 끝나고 7월에 국가직 면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쫓아가기가 조금 빡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의 스타일이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아, 이 면접, 진부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꼽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조금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수강생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현장 강의 신청하는 거 정말 빡셌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강의실 못 들어가가지고 그 옆 강의실에 그냥 여기 TV 튀어놓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럴 바에는 인터넷으로 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선택이죠, 사실. 자, 다음. 이 해커스 사회 PT용 강사인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간 대비 효율은 매우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디까지나 그 스티마 강사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야,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알아서 생각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마 강사 같은 경우는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D는 D고 이렇게 쭈르륵 얘기하는 편이라면 이 양반은 A는 A다, 알려줬다, 다음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강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하고 책은 솔직히 얘기하면 스티마 강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카페의 자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뭐 단점 얘기했지만서도 이제 알아서 잘 생각해라. 약간 그 스타일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리고 책으로 단권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단거나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G사로 빠지셔도 되고 그리고 스티마 강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학원의 공통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뭐 사람들 복잡복잡 바글바글 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비싼 돈 주고 뭐 스피치 학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그래서 면접 준비를 제가 할 때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스터디가 필수인가? 네, 필수 맞은 것 같아요. 만약에 초짜들이라면. 그래서 이번이 인생 처음 면접이다. 그러면 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지. 국가직 면접이랑 지방직 필기를 같이 준비해야 된대. 근데 둘 다 붙으면 나 지방직 가버릴 거다? 이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비교적 권장하진 않아요. 그럴 거면은. 근데 인강하고 교재 단권화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시고 모의 면접은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국가직 면접하고 나면은 지방직 면접은 국가직 면접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면접을 커버했다 그러면은 지방직 면접은 크게 노력 안 해도 정책 제안 하나만 준비해도 그냥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를 먼저 맞느냐 나중에 맞느냐의 선택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 케이스 나는 공기업 뭐 대기업 은행 면접 다 봤다 그래가지고 나 면접에 대해서 뭐 프로다 이러면은 뭐 선택적 옵션이고 당연히. 근데 강의 듣고 모의 면접으로 가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기업 공기업 은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 면접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겪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케이스 3였거든요. 별로 준비 안 해도 상관없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스터디할 때 팁 드릴게요. 공통된 진력끼리 만납시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직렬이 섞여서 면접을 본 적이 있어. 면접 연습을 한 적이 있었고, 직렬을 같은 면접에서 이제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직렬이 섞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행정이다, 뭐 세무다, 뭐 교정이다. 같이 있으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 주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상이한 직렬로 스터디를 짜면 문제가 뭐냐면 서로 원하는 주제가 다 달라가지고 포커싱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이제 지방직 시험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촉박한데 여러 직렬 찢어서 다 보게 되면은 솔직히 이게 시간이 가시비가 될까? 그게 저는 좀 약간 의문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지방직 시험하고 국가직 면접하고 거의 코앞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호환 잘 안 되는 거 좀 유념하시고, 웬만하면 그래서 면접은 일행은 일행끼리, 세무는 세무끼리 짜는 게 베스트다. 자, 그리고 처음 만날 때부터 역할불단 선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을 가봤는데도 프리라이더는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날로 드시려는 분들이죠. 그래서 미연에 싹을 자르는 게 좋고, 진짜 제가 스터디를 3개 해봤는데, 첫 면접이 딱 첫 스터디 경험이 딱 이랬어요. 딱 여러분들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한 얘기가 국가직 시험 잘 보셨어요? 커트라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행정법 어렵더라. 행정학 쉬웠어요? 뭐 그러면서 본인 점수들 얘기해요. 그리고서 아, 본인들 강의 뭐 들었어요? 아, 저는 행정법 한남기 들었는데, 뭐 써니 들었는데, 뭐 전유진 들었는데, 이 얘기 하다가 2시간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시간 홀라당 날끼고, 아, 배고프다. 아, 밥 먹으러 가죠. 그러고서 밥 먹고 나서, 아, 술 한잔 할까요? 그래도 첫날인데, 이러고 그렇게 술터디 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진짜 이건 경험담이에요. 망해요 이러면 하루 홀라당 날리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지방직 시험도 봐야 되는데 환장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미련의 짝을 자르는 게 좋아요. 사실 국가직 면접만 보시는 이제 그 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터디는 지향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노량진 스터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밥터디 술터디 안 되게 사전에 조심하시고, 만약에 그런 싹이 보인다, 차라리 손절 빨리 하시고 딴 데 가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터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문 스크랩을 분담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교정직은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도소 관련 민원을 더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감치 처분했다. 그래서 편지 못 보내게 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그걸 많이 보세요, 차라리. 그리고 면회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면회 해가지고 CCTV로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준비를 하시고. 제가 이 교정직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커버 못 치드리는 게 좀 죄송하네요. 그래서 가, 물, 병 이런 식으로 신문 종류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눠서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다 잘라가지고 나눠서 스크랩 하십시오. 혼자서 이거 다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중요한 거, 생각한 거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면접 연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스터디의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막 쭈루룩 해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인 셈 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를 많이 써가지고 좀 약간 부산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스터디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스처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약간 상호 이득이 되는 관계가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정보 공유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자기가 중요한 정보 안 알려주려고 그런 식으로 서로 좀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터디는 대부분 한 10중 8구는 다 일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공부하시고, 그리고 사적인 대화 시간이라 면접 스터디 시간을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수다 파티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스터디 3개를 했는데 2개가 그렇게 망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살려가지고 잘 끌고 나갔고. 자, 모의 면접 연습은요, 일단은 중요도가 되게 높죠. 모의고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에서. 그래서 모의 면접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솔직히 한계가 있죠. 본인 친척 중에서 장기 근속 공무원이 있으면은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6급, 5급 공무원 계시면은 이분한테 그냥 붙잡고서 하소연하시면 돼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문하시고 모의 면접 요청하시고, 만약에 그분이 바쁘시다 하면은 자기가 면접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 거다라는
이렇게 종이로 써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도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 중에서 공무원이 있다, 친구들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데 임용이 최근이면 최근일수록 좋아요. 저처럼.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모의 면접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양반들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이게 기억이 그나마 쌩쌩하기 때문에 자기가 질문 뭐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는 면접관들이 좋아하더라 라는 기억에 잔흔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지나면 슬슬 내가 뭐 받았더라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작년 합격자들 붙잡고 물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당연한 건데 한 사람한테만 받지 말고요. 여러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평가를 받으시면은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스터디원들끼리 많이 챙겨주세요. 모의 면접을. 무조건 많이 보세요. 서로 부끄럽고 쑥스럽고 한데 그래도 모의 면접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상 스터디의 존재 이유입니다. 서로 수다 떨지 마시고. 그래서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주변에 세무공무원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너무 바쁘셔요. 조사과라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면접 응답지 제출해서 검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코멘트도 해주셨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이렇게 좀 약간 지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인 중에서 현직 공무원이 2명 있어가지고 2번 모의고사 받았고, 그리고 스터디원끼리 매주 모여가지고 질문지 작성 후에 서로 면접 연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의 단점은 이 2개예요. 이분들은 주제까지 파악할 능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랜덤 주제 있죠. 개인별 면접 질문 받을 때에는 참 좋아요. 근데 이 랜덤 주제는 인혁처에서 직접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는 전문성은 솔직히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랜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원끼리 기출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분석을 해보고 이 면접 질문을 왜 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시사가 있으면 같이 검색해보고, 그리고 서로 면접지 질문 작성해서 교환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액팅을 해보고, 그러면서 실력을 늘리시고요. 사실 누구나 첫 술에 배부를 리가 없지. 처음 연습할 때는 다소 미숙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4주차 보니까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팁 아닌 팁인데 면접 대기하다 보면은 지겨워 죽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재수없이 끝조가 배치돼가지고 오전 1시에 서울시 면접을 갔는데 제 면접을 5시 반에 봤어요. 4시간 반 동안. 그래서 기다리면서 심심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스터디 조원이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배치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이제 노가리 까면서 연습이라도 가능하니까 스터디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모의 면접 장단점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현직 공무원한테 모의 면접 받으면은 아무래도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겠죠. 그리고 신입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면접 경향 파악하는데 매우 유리하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대부분 개인 질의 응답을 할 수밖에 없고 5분 스피치 방법은 조금 하기 힘들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5분 스피치 연습하는 거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시험 끝나면 아마 모의 면접을 해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기출 모의 면접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팀을 짜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합격하신 합격자분들끼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모의 면접 하면은 2대 1이죠.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을 볼 지금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대표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가직 모의 면접은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끌리지 않을까. 그래서 스터디로 커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들 편히 돌아가십시오.